서울에서요, 이 때 아닌 반중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이기기 때문에 하세요. 선두 천천히 가주세요. 중국인들과 마찰도 있고 만전상의 우려로 관중 정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자극적인 발언들은 전부 생략할 거고. 윤석열 일단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만 오늘도 7시에 저쪽에 한국은행 쪽 이제 명동 건너편에 그쪽에서 또 반중 집회가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요. 네. 글쎄 지금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지금 언급할 네. 정도니까 뭐 가볍게 보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총리도 엄격한 대응을 지시한 걸로 오늘도 아는데. 입장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난 3개월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 명동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아, 맞아요. 이 예, 앞에 예. 이제 보수 단체에서 3개월 동안 연을 계속 규모는 작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장소가 명동 입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도 불만이 나오고 주중 대사관을 찾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실제 제중 동포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에 8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뭐 사실 비속어까지 쓰면서 짱 뭐라면서 그렇죠, 할 이제 수 있죠. 하니까 그 예. 마음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민국에 와서 세금 내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이렇게 일종의 포용주의도 우리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제재하자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재를 하니까 이게 풍선효과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튀어요 어디로.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한국은행인지 모르겠지만 대림동 같은데 왜 우리 그 중국인 동포 제중 동포들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서 하고 일부 또 잠실까지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사실 우리 국가에 주는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부정적이긴 한데 또 이게 정부가 개인의 표현 자유를 얼마큼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속하긴 하되 예. 또 그다음에 지금 더더군다나 에이펙이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에 이제 경주에서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지금 온다는 이런 이런 소식도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앞서 저희가 영상에도 보였지만 오성홍기라고 하죠. 중국의 국기를 찢는 모습을 만약 중국인들이 그걸 봤을 때 극히 일부의 시위자들이 하는 거지만 이게 좀 문제가 외교적으로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예산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 당국에서 저는 엄정하게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사드 배치 때나 코로나 때나 이 중국 관광객들이 바로 딱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번잡하다는 이 명동이 한가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은 되는 분들 또 관광객 그 관광과 관련된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생활고에 시달릴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어떤 행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예. 그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왜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과거에도 미국의 LA 폭동 기억나시잖아요. 무고한 한인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곧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고 13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와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예. 이때 양국의 관계가 잘 개선이 되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 그 낙수 효과는 사실 한국이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는 없겠지만 제발 좀 정도껏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뭐 혐중, 모욕, 뭐 욕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중국
거기에 대해서 반중 이런 게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일종의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정치 경제적 문제가 다 복합적인 건데 예. 우리는 이제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외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에서는 투표권을 안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호혜 평등이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을 막 구매하는데 우리는 제한을 뭐 6억이든 7억이든 대출 제한도 받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게 없이 막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반중 또 이런 정서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회 정치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 좀 정치적인 것들, 즉 말하자면은 보수는 좀 친미, 그 다음에 진보는 친중이라는 약간 이런 이제 구도가 있다 보니까 예. 보수 단체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서부터 윤 어게인에 이르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구호가 나올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는 반중이라는 또 하나의 그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수에 또 재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가지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자중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찰리 커크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전한기 씨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영상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찰리 커크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또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강경 보수, 구구 이런 쪽에서 주제가 윤어게인 예전에 있었고 찰리 커크 추모하는 앞서 보신 반중까지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이념의 것들이 이제 네. 일종의 약간 뭐 반공이냐 뭐 친미냐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냐 진보냐의 개념들이 조금 말하자면은 이제는 그 학술적 가치까지 이제 좀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했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보수의 가치들을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유럽 전체에 퍼져가지고 뭐 지난번 영국 런던에서는 11만 명이 모이는 그런 그러긴 대규모 했죠. 이제 예. 그 찰리 커크 추모 집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반자유진영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혐오하는 이렇게 지금 대립의 극단 전선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찰리 커크의 죽음이 저는 또 약간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전 세계가 어찌됐건 트럼프가 중심이 되는 일종의 미국의 어떤 중심주의와 그다음에 그 시진핑이 중심이 되는 중국의 1대1로 같은 중화주의가 굉장히 이게 전 세계를 양분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보수와 진보의 약간 그 대척점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류 네, 기류라고 흐름이라고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게서 과연 이런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에까지 또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일 뭐 자개 집회 대구에서 네, 네. 하지만은 이런 단체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일 집회에 절대 당이 허용했던 네, 구호나 네. 피켓외에는 들지 말아라. 뭐 윤 어게인이라든가 다르게 자극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했을 때 정치적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결국 과거로서의 회기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광장으로서 그 국민의힘이 수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장동영 대표가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강성필 부대변인 어떤 일단 저는 찰리 커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예. 하지만 최소한도로 전한기 씨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분 뭐 정치에 대해서 압니까? 이분이 뭐 보수의 가치가 뭔지 알아요? 저는 그냥 이 전한기 씨는 그냥 찰리 커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고 조금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고 또 보수 쪽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빗대가지고 숟가락 얹히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저는 보수의 가치와 과연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저는 전한기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제 주변에도 보수주의자들 많이 있지만 부정선거론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전한기 씨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저 부정선거론 그리고 무모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탄핵이 잘못됐다.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전한기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장동영 대표도 단호하게 선 그어야 되고
장애 투쟁하는데 뭐 구호를 일치시킨다? 안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 집회 하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애 투쟁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